비주류의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해 음침발랄 20대 여자 셋의 대중문화 탐구방송 비주류 백화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스트 우니, 코젤 레이입니다. (2024년 10월) 마지막째 주 방송입니다. 오늘은 코젤이의 홈방송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또 홈방송을 혼자 안 하게 되었어요. 홈방송을 좀 날로 먹는 감이 있죠.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히로 씨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히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물론 히로 씨가 또 저희 방송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남성 게스트로 지금 자리하고 계세요. 저번에 이제 망원댁 TV 커플분들에 이어서 거의 두 번째로 모시는 것 같아요. 역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히로 씨를 왜 모셨냐 하면은 종이책과 전자책을 비교하는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 고객님들이 책을 좀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워낙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미디어 중독자분들도 많으실 거고 책도 많이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종이책과 전자책을 약간 좀 가볍게 비교해보는 방송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경험담과 함께 좀 약간 사담 느낌을 섞어서 편하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테니스를 좋아하는 히로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기소개를 준비하면서 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요새 가장 빠져있는 테니스 그리고 책을 꼽게 되었는데요. 네네.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핸드폰 메모장에 네. 고정이 되어 있는 메모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각각 책과 테니스에 대한 것이더라고요. 오, 네네. 첫 번째는 그때그때 읽고 싶은 책들을 써놓는 메모장 노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테니스 레슨 배울 때마다 좀 기록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담는 공간이 있어서 공교롭게도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책과 테니스를 좋아하신다. 네네. 책이 고정 메모로 되어 있을 만큼 책을 사랑하시는 거죠? 책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 스스로도 뭐 책을 읽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그 앞단에서 책을 좋아하려고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책 관련된 팟캐스트나 네. 유튜브 채널을 많이 시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네 서점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읽고 싶은 책들을 좀 기록해두고 그게 저를 독서를 하게끔 만드는 원동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제목만 메모를 해두시는 거예요? 책? 제목을 주로 저장을 해놓고요. 네. 그리고 오늘 팟캐스트 녹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게 전자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종이책으로만 나오는 것들인지 네, 네. 또 같이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 그것까지 구분까지. 네, 맞습니다. MBTI가 J시죠? 제 99%. 이게 사실 큰 차이거든요. 저는 완전 P이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한다고 치면은 사실 메모도 하지 않지만 네. 책 제목만 냅다 써놓을 것 같은데 또 종이책과 전자책 이용 가능 여부까지 체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옷도 사실 마찬가지이긴 한데 네네. 입고 싶은 옷이 있다는 음.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책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읽고 싶은 책이 있다는 거는 네.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런 리스트가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풍족감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꾸준히 좀 기록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그 상태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실은 살짝 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자리에 애독가 자격으로도 나와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그죠. 네네. 책을 좋아하니까 또 종이책으로도 많이 읽으셨고 전자책으로도 많이 이용하셨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평소에 그럼 책을 어느 정도 읽으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두 권씩은 꾸준히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회사를 다니면서 읽는 빈도나 양이 줄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한 달에 한 권씩은 꾸준히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한 달에 한두 권도 절대 쉬운 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통근 시간이 좀 기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독서에? 매우 큰 영향이 있고요. 네. 실제로 저의 독서 습관에 큰 변화를 준 요인이기도 해요. 저는 판교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네. 서울 강북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왕복 3시간이 와.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왕복 3시간이라는 시간이 뭐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길고 그렇죠. 이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입사를 한 날부터 하게 되었어요. 첫날부터? 첫날부터 아, 했으니까. 빨리 하셨네요. 네. 되게.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네. 또 전자책을 적극 활용하기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아젠다에서 60초 후에. 네, 60초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왕복 3시간 판교 직장인. 예.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기함을 하실 거예요, 지금. 근데 생각보다 할만해요. 할만합니다. 네. 히로 씨가 내성이 참 강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히로 씨를 참 어떻게 아는지를 소개를 안 드렸는데 히로 씨를 저는 한 4년째 알고 지내고 있고 아무리 봐도 인내심이 참 강하다는 생각을 매 순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매일매일 하는 이 왕복 3시간의 출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로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강경 종이파로서 이 자리에 있고 또 히로 씨는 둘 다 많이 이용해본 분으로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히로 씨가 저를 설득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저희 고객님들의 성향은 제가 또 어떤지를 잘 모르겠는데 종이를 고집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이북을 아예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뭐 약간 해봤는데 안 맞았다 일 수도 있고 다양한 유형이 있을 텐데 히로 씨도 약간의 히스토리를 좀 갖고 계시잖아요. 원래는 종이만 고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철저한 강경 종이파로서 네네. 책을 입문하게 되었고 그래서 좀 더 이 주제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 네. 그 배경은 무엇인지도 간략히 말씀드리면 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넘어가신 건가요, 도대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 종이의 질감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서 네. 이 독서를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도서관에서 거의 하루 종일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의 일단 질감이나 물성 같은 것을 좋아하게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 살균 소독기 냄새를 제가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 시트러스한 그 향을 제가 너무나 좋아했고 네. 실제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네. 처음에 저를 이러한 강경 종이파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전자책에 대해서 그렇게 큰 흥미가 없었습니다. 네. 종이책이 이렇게나 좋은데 왜 전자책을 읽는 거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좀 독서 모임도 안 하던 중에 우연한 기회로 온라인 독서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아, 줌으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줌으로 생전 모르던 아. 사람들과 섞어서 네네. 독서 모임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신기한 거는 그 독서 모임에서 책을 고르는 기준이 첫 번째는 책의 분량이 300페이지를 넘지 않을 것, 두 번째는
전자책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임의 멤버의 구성을 보면 네. 절반 이상이 해외 거주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종이책은 경계가 있다고 해도 전자책은 경계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전자책이 뭐 편리함도 있겠지만 정말 책을 읽고 싶은데도 못 읽을 상황에서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올려줄 수 있다는 그런 좀 긍정적인 생각도 갖게 됐고 조금씩 저도 모르게 전자책에 대해서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때도 책을 워낙에 즐겨 읽었을 때라서 종이책을 들고 다녔지만 사실은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 종이책을 읽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손목에도 무리가 가고 앞사람을 쿡쿡 찌르는 제가 밉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전자책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 경험이 너무 편리한 거였죠. 저한테는 전자책이 이렇게나 독서 경험을 쉽게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저에게 다가왔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자책을 애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온라인 독서 모임을 하시면서 약간 전자책에 대한 호감이 차츰차츰 쌓여가다가 또 출퇴근길이 긴 마당에 한번 전자책 써보자. 약간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거죠? 맞습니다. 거의 첫 월급으로 전자책 단말기 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네. 약간 의미가 있네요. 그래도 전자책 단말기가 히로 씨에게.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자책이 해외 거주자한테 접근성을 높여준다 이 부분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네. 이번에 또 자랑스러운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교보문고나 그 외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네. 재고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쵸. 줄을 서고 맞아요. 있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도 전자책은 접근함에 있어서 네. 수량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읽고 싶으면 빌려서 읽던 아니면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해서 읽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전자책이 좀 강점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또 굉장한 강점이네요. 그럼 한강 작가님 책은 온라인에서는 지금 무제한 공급 가능한 거잖아요. 무제한 공급 가능하죠. 무한 리필인 거잖아요. 무한 리필이죠. 네. 지금 서점에서는 없어서 난리인데 그렇죠. 막 입고됐다고 광고를 하고. 오, 알겠습니다. 약간 좀 저도 호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자책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는 약간 저희가 히스토리를 들어봤기 때문에 전자책에 대한 각종 오해 풀기 타임, 약간의 소명 시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왜냐하면 히로 씨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막연한 생각으로 전자책을 안 읽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진짜 딱 그 케이스거든요. 일단 제가 선입견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전자책은 책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흑백 논리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히로 씨랑 약간 사전에 얘기를 나눠봤을 때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그럼요.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 저의 쓸데없는 고집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전자책을 싫어하는 분들, 좀 거리감을 느끼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좀 메이저한 이론들을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 네네. 우선 앞서서 비백 이제 다른 호스트 분들께도 제가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역시나 저와 비슷하게 두 분 다 종이만을 읽는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운이님은 이제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종이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메이님 같은 경우에도 전자책은 좀 책 느낌이 안 나고 뭔가 좀 이상하다. 책이 아닌 것 같은 뭔가를 보는 느낌이다.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히로 씨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의견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론, 빠밤. 아날로그파이거든요. 되게 막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력이. 그렇죠. 이게 대다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 파의
그 논점은 뭐냐? 일단 감성이 없다. 전자책은 감성이 실종됐다. 전자책은 책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냥 핸드폰 보는 거랑 느낌이 너무 비슷하다. 뭔가 책을 읽는다는 거는 핸드폰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숭고한 행위처럼 저희가 인식을 하잖아요. 네, 좀 더 나를 가꾸는 느낌? 좀 도파민을 벗어나서 힐링하는 느낌. 그렇죠. 그런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전자 이런 매체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게 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히로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아,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당연히 전자책은 네. 이 종이만 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주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전자책이란 것 혹은 전자책 단말기라는 것은 네. 태생부터 독서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종이만의 감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저도 강력하게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네. 또 하나의 편견을 깰 수 있다면 네. 바로 이 종이책과 전자책은 대체제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보완제로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종이책을 읽는 것에서 바로 전자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종이책에서 얻고 싶은 경험은 그대로 남겨두되 필요에 따라서 전자책을 편리하게 활용한다면 그리고 내가 전자책 한 권만이라도 너무 편하게 재밌게 읽었다면 네. 그 자체로도 굉장히 전자책을 잘 활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자책을 책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 네. 의견이라고 극단적이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아직 제가 말씀드릴 얘기가 너무 많지만 네. 아직 전자책의 매력에 스며들지 않아서 전며들지 못해서. 그쵸. 또 제가 이 전자책 단말기로 크레마 시리즈를 쓰고 네네. 있는데 네. 크며들지 않아서 크며들지 않아서. 예, 크레마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크레마가 제일 유명합니다. 네네. 그래서 또 한 번 전자책의 매력에 빠지시게 되면 헤어날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독서 수단이 어떻든 간에 저는 그걸 어떻게 읽고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도구보다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체화시키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좋았던 게 전자책은 애초에 탄생한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종이책과는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독서 수단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날로그파가 약간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시죠? 9090.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약간 비슷하기도 해요. 아날로그랑 완전히 분리시켜서 볼 수는 없는데 물성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거든요. 종이책의 강력한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직접 만질 수 있고 히로 씨가 그 도서관의 살균 소독기에 약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던 것처럼 이상한 감정. 네. 그 인위적인 시트러스 향을 좋아하셨던 것처럼 냄새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종이책을 넘길 때 소리도 좋잖아요. 사실은 사그닥 그렇죠. 사그닥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그 책을 넘기는 나의 손짓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는 그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춤을 추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묘사한 부분도 있었고 저는 그게 너무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즐기는 거죠. 결국에는 오감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자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너무 이게 축소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핸드폰 냄새를 막 맡으면서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독서 책 넘기는 것도 그냥 띡띡 터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터치 한 번으로 페이지가 넘어가는 구조 있죠. 그렇죠. 그럼 지가 알아서 넘겨버리잖아요. 그거를. 네네. 이런 게 너무 축소됐다. 이게 직접 넘기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물성 없이 내가 과연 전자책 단말기를 사서 진입할 수 있을까?
대한 의문도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또 바라보시나요, 이 문제를? 저는 이 질문을 네. 한 단계 확장해서 좀 보고 싶어요. 네네. 이 어떤 책이 나에게 주는 경험을 보았을 때 코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 자체가 나에게 주는 그런 오감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다만 저는 책을 읽고 있는 외부의 환경이 나에게 어떠한 오감으로 작동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책을 어디에서 읽고 있고 그쵸.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읽고 있는지 그쵸.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등등 그 책을 읽고 있는 그 순간의 나의 어떤 상황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선은 책 자체가 줄 수 있는 그런 물성은 전자책에서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네. 다만 그 외의 것들, 책을 읽고 있는 상황에서의 오감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전자책이 조금 더 강점을 갖고 있지 않나 오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가장 큰 장점은 네. 바로 전자책은 두 손이 자유롭다는 거잖아요. 네네. 종이책을 읽기 위해서는 결국은 두 손이 필요합니다. 그쵸. 책을 잡고 책을 넘기는 맞아요. 두 손이 필요한데 전자책은 책을 그냥 거치만 해놓으면 그냥 팔짱을 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같이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그게 좀 더 편리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제가 또 이 커피와 도넛을 함께 먹는 것을 네.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커도 조합이요? 그쵸. 커도를 굉장히 즐겨하는 편인데 네네. 종이책을 읽으면서는 절대 못할 것 커도와 같은데요? 독서를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도넛이 묻을 거 아니에요, 묻고 손에. 네네. 커피 자체도 마시기가 힘들어요. 그렇네요. 마시고 내려놓고 종이 다시 읽고. 잡고 있어야 돼요. 예. 하지만 전자책을 읽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네요. 커피와 도넛을 먹으면서 독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순간 내가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그 독서 경험이 나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다면 그것도 다른 방면에서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는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좋아하는 네. 이동진 작가님의 저도 너무 독서 좋아합니다. 스타일을 들어보면 네. 욕조에서 독서를 하는 것을 맞아요.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근데 이동진 작가님께서 어떠한 플랫폼으로 독서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욕조에서 목욕을 하면서 책을 읽을 때 전자책만큼 편한 게 없거든요. 방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책이 젖을 위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책 외부에 있는 환경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는 전자책이 다소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완전 우위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우위 같은데요? 이렇게 들으니까. 이동진 작가님 얘기하시니까 궁금하네요. 전자책을 책으로 취급하시는지? 제가 또 저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셨어요? 해봤는데 네. 정보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궁금하다 이거. 근데 책을 몇만 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면 전자책 안 읽으신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안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이책이 저를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다 각각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주손이 자유로워지면서 약간 디저트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히로 씨처럼 좀 더 다양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도넛 말고 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여행 갈 때 네. 책 읽는 걸 또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을 돌이켜보면 그 여행지의 분위기와 잘 맞물려서 책에 빠져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전자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부피가 굉장히 줄어들기도 할 뿐더러 저도 그거 너무 좋은 게 저는 여행 갈 때 저도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항상 그 여행지에 가서 내가 무슨 책을 읽고 싶을까 막 미리 예측해서 싸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또 전자책 읽을 수가 없으니까
종이책을 되게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면 이제 낙장불입이잖아요. 그렇죠. 2권을 못 가져가잖아요. 저는 딱 최대 맥시멈 맥스 2권을 2권이죠. 또 한 권은 얇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 번 고르면 이제 끝나니까 엄청 고민했는데 전자책은 사실상 가서도 내 선택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공항에 내려서도 읽고 싶은 책을 바꿀 수 있는 게 또 전자책의 장점이잖아요. 되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또 주네요. 그런 면에서는. 네네. 그 다음으로는 메이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놓치고 있다가 이것도 진짜 맞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전자책을 읽으면 책 진도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왜냐면 책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손으로는 잡고 한 손으로는 남은 분량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내가 직접 그 두께를 느끼면서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 전자책은 뭐 바 같은 게 진행률처럼 나오겠지만 그걸 사실 뭔가 내가 직접 몸으로 느낀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다. 그래서 조금 거기서 약간 괴리가 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이 질문을 처음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불편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녹음을 하기 전에 실제로 이게 불편한 건지 불편하지 않은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왔어요. 아, 테스트까지. 예,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펭귄북스에서 나온 피츠제럴드 단편선을 읽고 있는데 분량이 5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거든요. 네. 카페에 가서 500페이지가 넘는 그 단편선을 읽어봤는데 네.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네네. 감상을 말씀을 드리자면 때로는 이 내가 읽고 있는 책의 진도를 실시간으로 알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단편선을 읽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단편이라 해봤자 뭐 100페이지가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계속해서 내가 몇 페이지를 남았는지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 손이 느끼고 있고 네네. 저도 자연스럽게 페이지를 사라락 확인하게 되고. 넘겨보면서 아, 이 정도 남았네. 한 30페이지밖에 안 남았네. 맞아요. 이거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독서 집중도를 조금은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전자책 읽을 때는 그저 읽고 넘기는 행위에만 치중을 하기 때문에 물론 한 번 터치를 하면 책의 진도율이 퍼센트 단위로 페이지 단위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때그때 직관적으로 진도율을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잖아요. 네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각각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자책은 평소에는 그 책 화면만 있고 한 번 더 터치를 하면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가운데 화면을 터치를 하면 이제 옵션 같은 게 뜨면서 네. 진도율이 보이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자간이나 행간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 창도 같이 뜨게 되는데 터치 한 번이면 진도율 쉽게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손으로 바로 느껴지지 않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얼마나 남았는지를 사람이 습관적으로 진짜 체크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내용에 대한 집중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갈수록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이 책이 지금은 끝날 때가 됐는데 왜 안 끝났지를 계속 보게 되고 맞아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뭔가 어떤 분량까지가 목적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겨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약간 딴 얘기긴 한데 요즘은 진짜 진도율을 확인하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넷플릭스 영상 볼 때도 네. 사실 TV 볼 때는 시간을 매번 보면서 보진 않으니까 얼마 남았는지를 약간 정확히는 모르고 보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그 바가 너무 잘 보인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바의 길이가 얼마나 남았는지 자체가 스포가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도 전자책, 종이책이랑 비슷하게 전자책이 무조건 더 도파민을 높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종이책이 이 실시간 남은 분량을 확인하면서 나를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역발상을 할 수 있겠네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신기하게도 유튜브에 뭐 스포츠 영상 하이라이트를 볼 때 네네. 예를 들면 5판 3선승제의 경기가 있을 때 그 그쵸. 분량만으로 맞아요. 2승을 따놓은 상황에서 맞아요. 하이라이트가 1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그 팀이 무조건 이긴 이기게끔 거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는 게 힘이다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게 약이다 그쵸.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전 속담 두 개의 싸움인 거죠. 네네. 네, 여튼 들으시는 분들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또 저희의 마지막 오해 풀기 타임 이거는 약간 운이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겠네요. 피로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또 있습니다. 전자화면이다 보니까 눈이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또 집중력이 다시 떨어질 것 같다 라는 결론에 또 이르게 되는데 실제로 좀 눈이 아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도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전자책 달말기를 사용한다는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전자책 달말기로 책을 읽으면 눈의 피로도가 거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자책 달말기는 이잉크 패널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잉크 패널. 예. 일반적인 뭐 태블릿이나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LCD 화면과 달리 네. LCD 화면은 패널에서 빛을 쏴서 그것을 네네. 저희가 보게 되는 그쵸. 구조인데 네. 이잉크 패널은 정말 종이 도화지처럼 하얀 패널이 있고 네. 거기에 전혀 빛을 쏘는 것 없이 실제로 작은 검은 입자들이 움직여서 글자를 형성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눈에 직접 빛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전자책을 읽을 때는 종이책과 거의 흡사한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독서를 할 때에는 당연히 눈의 피로도가 있겠지만 실제로 전자책 단말기를 쓰면 어두운 환경에서는 책이 안 보이고요. 네. 밝은 환경에서는 그만큼 책이 잘 보입니다. 종이책이랑 동일하게. 종이책이랑 동일하게요. 그래서 단말기를 쓰신다면 눈의 피로도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과학적으로 좀 증명이 된 부분이었네요. 네네, 맞습니다. 눈 걱정은 하덜덜 마셔라 라는 말씀 이렇게 해주셨고 그러면 오해 풀기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히로 씨의 마지막 전자책 장점 어필 타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권유하실 수 있는 기회. 제가 전자책을 입문하시는 분들께 네. 전자책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크게 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독서를 하는 양이 자연스럽게 늘게 된다라는 것이 전자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빌리고 읽기가 워낙에 쉬운 구조이다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병렬 독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우선은 빌려놓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지하철에서 네. 소설 종이책을 들고 책을 읽는데 옆에 분이 코를 크게 골고 계세요. 그러면 홧김에 책을 안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나의 독서 경험이 방해되니까. 그렇죠. 근데 전자책으로 문학뿐만 아니라 비문학을 섞어서 빌려놓은 상황이라면 네. 그냥 집중 안 되니까 비문학 읽어야 되겠다. 과학책 읽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남는 그 죽는 시간을 다른 독서로 전환하게 되는 습관을 좀 기르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빈도나 양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네.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사적인 독서 취향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책을 읽는 경우도 많겠지만 네. 많은 분들께서는 공공장소, 그렇죠. 카페나 대중교통. 지하철에서 독서를 하실 텐데 그때마다 종이책을 읽게 되면 내가 읽고 있는 책이 다른 맞아. 사람에게 보입니다. 맞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네네. 지하철에서 읽고 있으면 네. 누군가는 저를
저 인간 왜 이렇게 우울한 삶을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저는 다자이 오사무를 너무 좋아하고 네. 뭐 사양 같은 아름다운 책도 있고 네. 또 뭐 달려라 메로스 같이 가볍고 웃긴 단편들도 있지만 네.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직무 관련된 책을 읽고 싶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마케터라고 했을 때 네. 그로스 마케팅에 대한 책을 읽고 있으면 누군가는 추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직업이 마케팅 관련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전자책을 읽게 되면 제가 읽고 있는 책의 표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네. 뭔가 저의 취향을 100% 반영한 솔직하고 눈치 없는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책이 장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첫 번째 그 이유 장점을 들어봤을 때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사실 저희가 전환이 쉬우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침착맨 채널을 봤다가 약간 좀 안 땡기는데 싶으면은 뭐 다른 분 채널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끝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근데 책은 내가 이걸 빌렸다 또는 샀다 하면은 이걸 끝내야 된다는 그 약간 압박감 같은 게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안 읽게 되고 다른 책을 또 사거나 빌리자니 좀 또 수고스럽고 맞아요.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멀리하게 되는데 전환이 쉬우니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라는 말씀. TPO에 맞게 책을 읽게 되는 습관이 TPO에 생기는 것 맞게. 같습니다. 여러 가지 책이 또 있기 때문에 네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도 저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저번에 아니에르노 작가님 책을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근데 그분이 여성의 어떤 욕망, 솔직한 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성의 욕망에 대해서 엄청 솔직하게 쓰시는 분인데 그 책을 대중교통에서 읽자니 저도 모르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약간 표지도 살짝 뭐 그런 게 드러날 때도 있고 해가지고 못 들고 다녔어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저도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이승우 작가님의 책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물론 최근에 리커버가 나오긴 했지만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표작인 생의 이면이라는 책의 표지를 보시면 네. 사람의 얼굴이 한 100개씩은 들어가 있는 무시무시한 진짜 무섭게 생겼잖아요. 표지를 갖고 있어요. 무슨 해부학 책인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 근데 그런 책을 쉽사리 용기를 내서 대중교통에서 읽기가 사실 어렵죠.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책의 내용과 의도와는 별개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네. 마음대로 읽을 수 있다는 음. 점에서는 또 전자책이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큰 강점이네요. 그 북커버도 뭐 요새 막 따로 사시잖아요. 그거 맞아요. 들키기 싫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의 장점 저희가 또 열심히 들어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그 다음 또 중요한 코너가 사실은 히로 씨가 처음에 초입에 말씀해 주셨던 게 종이책이랑 전자책은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서의 관계에 있다라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이 종이책과 전자책 그러면 어떻게 현명하게 병행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좀 제안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책만을 활용하기보다는 네. 종이책과 전자책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활용법 중 첫 번째는 네. 책의 유형별로 전자책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예를 들면 굉장히 두꺼운 책들이 있다면 사실은 대중교통에서 읽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읽으시면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반대로 전자책으로 읽기 힘든 유형들도 있어요. 오. 예를 들면 시집, 네. 희곡과 같은 구조를 많이 타는 양식의 책들은 전자책으로 읽으셨을 때 몰입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 혹은 얇은 책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민음사에서 나오는 손살문고 시리즈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종이책으로 원래대로 쉽게 읽을 수 즐기셔도 있으니까. 좋다. 다만 너무 두껍거나
혹은 단편과 같이 끊어서 읽을 수 있는 네. 그런 유형의 책들은 전자책으로 읽으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번째로는요. 네. 이제 책을 수집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인 것 같은데요. 네. 못생긴 책을 전자책으로 읽으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생긴 책을. 네네. 어쨌든 책을 수집하는 것도 네. 독서를 즐기고 독서를 더 하게끔 만드는 원동력 중 하나이잖아요. 네. 그런데 때로는 서점에서 이 책이 너무 읽고 싶은데 표지가 안 이뻐서 맞아.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맞아요. 자간이 너무 좁아서 맞아요. 읽기 싫은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많습니다.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전자책으로 빌려 읽으시면 못생긴 책을 사야 하는 욕심도 없고 네. 그 책을 읽음으로써 기대하는 바도 생기고 그리고 글자체나 행간도 원하는 바에 맞춰서 조절해서 읽으면 되니까 그것도 조절이 가능하군요. 네, 그래서 독서 몰입도를 높이면서도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 싶지 않지만 읽고 싶은 그런 애매한 그 중간에 있는 네. 영역의 책들을 전자책으로 읽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폰트도 바꿀 수 있나요? 폰트 바꿀 수 있고요. 너무 좋다. 저의 개인적인 폰트 취향은 네. 이 리디에서 나온 네. 리디 바탕체라고 있는데 네. 그게 실제 리디북스 단말기에서 공용으로 쓰는 폰트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본인이 뭐 귀염뽀짝한 폰트를 희망한다면 그렇게 바꿔도 되고요. 네. 진지한 궁서체를 원한다. 원한다면 궁서체로 가능하다. 바꿔도 되고 또 그 책이 어떤 책인가에 그렇다. 따라 폰트를 자유롭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커스텀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좋다. 저는 왜냐면 저는 그 꺾임 있는 글씨체를 안 읽어요. 안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그런 책은 안 읽어요. 그냥. 괜히 선입견도 생기게 되잖아요. 네. 이 책의 내용도 그렇게 딱딱할까?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폰트도 바꿀 수 있고 폰트도 바꿀 수 있어요. 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전자책 입문자 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듣고 혹시나 약간 전자책 단말기 사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기기 추천이나 뭐 사용 방법 등등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은 아무래도 예스24에서 나오는 크레마 시리즈인 것 같아요. 실제로 가격대도 20만 원 초반대라서 부담 없이 6인치의 작은 화면으로 읽으실 수 있는 기기인 것 같아서 네.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독서 플랫폼은 처음에는 전자도서관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서울 시민이시라면 서울 시민카드를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네네.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전자도서관에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읽고 싶은 책 중에 거진 60%는 모두 전자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서울에 한 20곳의 전자도서관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책 욕심이 너무 많으신 책 욕심이 거 아니에요? 좀 많습니다. 특히 전자책을 꼭 읽고 싶을 때는 어딘가에 하나쯤은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추천을 드리고 혹은 넷플릭스처럼 무제한으로 책을 좀 자유롭게 읽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밀리의 서재에도 많은 책들이 소장이 되어 있으니까 정액제로서도 책을 자유롭게 좀 또 전자책을 입문하실 때는 이 책이 좋은지 저 책이 좋은지 좀 빨리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구독형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전자도서관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무조건 돈 내고 봐야 되는 줄 알았는데 동일하게 빌릴 수 있고 오히려 도서관 가는 시간이 절약되는 맞아요. 장점까지 있겠네요. 네, 그래서 히로 씨가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전자책과 종이책 독서 경험에 관해서 많은 얘기 나눠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저희 비백의 유구한 코너인 알고 계시죠? 추천곡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 씨가 오늘 추천해 주실 곡은 책이랑 좀 연관이 있을까요?
책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네네. 이 전자책과 비슷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헤드폰과 관련이 있는 곡을 가져왔어요. 오. 헤드폰도 사실은 네. 헤드폰을 쓰는 자와 안 쓰는 자가 간 치열한 대립이 있는 기기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제가 헤드폰을 처음 샀을 때 들었던 곡이면서 네. 제가 항상 이 11월이라는 계절이 오면은 꼭 헤드폰으로 듣는 어머. 좋은 노래 한 곡을 가져왔는데요. 네네. 바로 혼내의 굿투게더라는 아. 노래를 추천곡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약간 쌀쌀해지는 날씨와 잘 어울리는 네, 쌀쌀해지는 꼭 저녁에 꼭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혼내는 저녁이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헤드셋 관련된 얘기도 좀 나눠주시고요. 네네. 그러면 오늘 방송도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고객님들께 약간의 간단한 공지를 드리자면,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혼방송 체제를 저희가 좀 개편을 다시 하려고 해요. 혼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느낀 단점이 비백 정체성이 살짝 덜 묻어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셋이서 하는 방송에서 오는 티키타카 그런 장점들을 고객님들이 또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다시 좀 셋이서 방송을 좀 더 노력을 들이더라도 잘 해보자라는 결심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왜요? 나름 우콤의 혼방을 즐겨 들었었어요? 들었던 청자 입장으로서 좀 네. 아쉽기도 한데요. 그래도 또 부담은 되네요. 제가 또 혼방송의 마지막 게스트였다고 하니까 부담은 좀 있지만 네. 그래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객님 피드백을 공지하자마자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한데, 여튼간에 저희가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셋이서 하는 방송을 이전처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에 3번은 아마 횟수는 유지할 것 같아요. 저희가 4번 하기에는 약간 힘이 붙이는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를 만나실 수 있는 곳은 팟빵, 애플 팟캐스트, 플로,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는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인스타그램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멘트인 아윌 비백 오늘은 히로 씨와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윌하면 비백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아윌 비백. 비백.